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이번 2025년 소아 전문 소생술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임상 현장을 위한 시각적 참조와 정밀한 의사결정입니다. 심장정지 상황에 처한 소아 환자의 생존율은 여전히 성인에 비해 낮고 연령별로 해부학적, 생리학적 특성이 다 달라 구조자의 인지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의 최신 과학적 합의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해오던 수많은 처치들이 무작위 대조 연구 결과에 의해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각적 참조 매뉴얼을 통해 우리는 약물 용량, 기도기 크기, 제세동 에너지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생존율을 1%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분은 이 매뉴얼을 머릿속에 완벽히 사진처럼 찍어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직결되는 2025년 핵심 변경사항 5가지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명확히 숙지하십시오. 첫째, 기도 유지 전략입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상황에서 과거에는 기관 내 삽관을 무리하게 시도하곤 했지만 이제는 삽관 경험이 적은 구급대원의 경우 기관 내 삽관이나 성문상 기도기보다 백마스크 환기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송 시간이 짧은 환경에서는 가슴 압박을 멈추면서까지 삽관하는 것보다 백마스크가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표 호흡수입니다. 전문 기도기가 확보된 후 과거에는 분당 10회를 주었지만 소아는 산소 요구량이 많습니다. 2025년 지침은 1세 미만 영아는 분당 30회, 18세 소아는 분당 20에서 30회로 횟수를 구체화했습니다. 셋째, 혈압 목표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소생술 중 동맥관이 있는 환자의 이완기 혈압 목표는 1세 미만 25mm 이상, 1세 이상은 30mm 이상을 유지해야 생존율이 높습니다. 자발순환 회복 후에는 첫 6시간 내 수축기 혈압을 연령별 10, 100분 이수 초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경련 치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생 후 경련이 올까봐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일상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단, 실제로 경련이 발생했다면 뇌 손상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체외순환 심폐소생술, 즉 ECPR과 신경학적 평가 다원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소생술에 반응하지 않는 소아에게 무조건 에크모를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ECPR은 병원 내 심장정지이면서 소아심질환 등 제한된 환자군이고 에크모 시설과 전문가가 완벽히 준비된 곳에서만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 밖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ECPR을 적용할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측의 신경학적 평가를 보시죠. 자발순환 회복 후 이 아이가 깨어날지 못 깨어날지 판단하는 것은 생명유지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거처럼 동공반사 하나만 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다원화된 복합평가입니다. 12시간 내 젖산 수치가 리터당 2몰 미만 같은 혈액 검사, 최대 72시간까지의 지속적 뇌파, 24시간 내의 뇌 CT 및 72시간 이후의 뇌 MRI, 그리고 반복적인 신경학적 진찰을 모두 종합해야만 위양성률을 낮추고 정확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일 지표에 의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체적인 숲을 보는 마스터 알고리즘입니다. 소아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고품질 CPR, 100% 산소 투여, 모니터 부착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 바로 심전도 리듬 분석입니다. 왼쪽의 붉은색 경로는 충격 필요 리듬, 즉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입니다. 이때는 즉시 제세동을 가하고 직후에 리듬 확인 없이 바로 2분간의 CPR에 돌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약물은 에피네프린과 아미오다론을 적절히 투여합니다. 오른쪽의 푸른색 경로는 충격 불필요 리듬, 즉 무수축과 무맥성 전기 활동입니다. 영아나 소아에서 질식성 원인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리듬입니다. 여기서는 제세동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으며 즉각적인 2분 CPR과 함께 에피네프린의 최대한 빠른 조기 투여, 그리고 원인이 되는 6HOT를 찾아 교정하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경로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우측 푸른색 경로의 심화 내용입니다. 소아 심장 정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식성 정지에서는 무수축이나 섬액이 흔합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액션은 바로 에피네프린의 조기 투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심장 정지 후 5분 이내에 신속히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이 예후를 극적으로 개선합니다. 용량은 킬로그램당 0.01mg이며 3에서 5분 간격으로 투여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육각형 레이더를 보십시오.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심장이 멈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줘도 심장은 다시 뛰지 않습니다. 6H는 저체온, 저산소증, 저혈량증, 산증, 저고칼륨 혈증, 저혈당증입니다. 특히 소아는 당원 축적이 적어 저혈당에 매우 취약합니다. 5T는 심장 눌림증, 기흉, 약물 중독, 혈전증, 외상입니다. 머릿속의 이 11가지 원인을 스캔하며 처치에 임해야 합니다. 충격 필요 리듬의 재세동 전략입니다. 나이가 많은 소아나 청소년에게서 갑자기 발생한 심장 정지는 심실세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전기 충격은 킬로그램당 2주울의 에너지로 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처럼 3번 연속으로 전기를 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세동 직후에는 무조건 가슴 압박을 즉각 재개하여 심근에 피를 보내야 다음 충격 시 재세동 확률이 올라갑니다. 2분간의 CPR 후 리듬을 확인하여 여전히 심실세동이면 두 번째 충격은 킬로그램당 4주울로 올립니다. 이후 사이클부터는 최대 킬로그램당 10주울 또는 성인 최대 용량 중 적은 수치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두 번째 충격 이후부터 들어갑니다. 에피네프린을 킬로그램당 0.01mg으로 투여하여 관상동맥 관류압을 높이고 세 번째 충격 후에도 불응성일 때는 항부 정맥제인 아미오다론 킬로그램당 5mg이나 리도카인 킬로그램당 1mg을 투여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은 부작용 우려로 동시 사용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아의 생존을 결정짓는 기도 유지 피라미드입니다. 스텝 1은 100% 산소 투여입니다. 소생술 중에는 무조건 100% 산소를 쓰되 자발순환이 회복된 이후에는 산소 독성을 막기 위해 94에서 99%로 조절해야 합니다. 스텝 2는 이빈두 및 코인두 기도기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이빈두 기도기는 구역 반사가 없는 무의식 환자에게만 써야 구토를 막을 수 있고 코인두 기도기는 구역 반사가 남아있는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스텝 3는 2025년 가이드라인이 가장 강조하는 백마스크 환기입니다. 특히 2인 구조 시 완벽한 밀착을 위해 2인 백마스크를 권장합니다. 이때 과환기를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흉곽 상승이 살짝 보일 정도만 불어넣으십시오. 세게 불어넣으면 위가 팽창해 흡인 위험이 커지고 흉곽 내 압력이 올라가 심장으로 피가 돌아오지 못해 심박 출량이 뚝 떨어집니다. 스텝 4는 성문상 기도기 및 기관 내 삽관입니다. 이는 고도의 숙련자만 30초 이내에 시도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 태그처럼 전문 기도기가 유지되면 1세 미만은 30회, 18세는 20에서 30회의 목표 호흡수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소아는 연령에 따라 기도의 크기가 천차만별이므로 기관 내 삽관 시 정확한 튜브 선택이 생명입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계산 공식입니다. 먼저 튜브 내경 사이즈입니다. 1세 미만은 커프 있는 것 3.0mm 없는 것 3.5mm를 씁니다. 12세는 커프 있는 것 3.5mm 없는 것 4.0mm입니다. 2세 이상의 공식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커프 있는 튜브는 3.5 더하기 4분의 연령, 커프 없는 튜브는 4.0 더하기 4분의 연령입니다. 삽입 깊이는 어떻게 할까요? 내관 내경 밀리미터에 3을 곱하거나 2세 이상이라면 2분의 소아 연령 더하기 12 공식을 씁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자 임상 팁입니다. 커프가 있는 튜브를 썼다면 기동 점막 괴사를 막기 위해 커프 압력을 반드시 20에서 25cm H2O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을 통해 계산했더라도 환자의 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계산된 크기보다 0.5mm 크고 작은 예비 튜브 2개를 머리맡에 같이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튜브를 꽂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식도에 꽂고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최악의 의료사고입니다. 시진과 청진, 위 팽창음, 부재 확인도 중요하지만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신뢰하는 도구는 바로 파형후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모니터링입니다. 폐로 피가 돌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야만 튜브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파형 A를 보시죠.
규칙적이고 충분한 높이의 파형이 뜬다면 삽관이 기관 내로 정확히 들어갔고 가슴 압박에 의한 관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형 B처럼 파형이 거의 감지되지 않거나 색상 검출기에서 산성 색깔 노란색 등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식도 삽관이거나 위 내용물에 오염된 것입니다. 즉시 튜브 위치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파형 C가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가슴 압박을 하던 중 파형이 30에서 40mm 머큐리 수준으로 급격히 수직 상승한다면 이는 멈췄던 심장이 스스로 피를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자발 순환 회복의 가장 강력한 시각적 지표입니다. 목동맥을 짚어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약물을 몸속으로 집어넣는 세 가지 경로의 비교입니다. 1순위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무조건 정맥 주사로입니다. 하지만 쇼크 상태의 통통한 소아에게 응급으로 말초 혈관을 잡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아소생술에서 가장 각광받는 1차 선택지가 바로 골내 주사로입니다. 정강뼈 근위부에 드릴이나 바늘을 꽂아 골수로 약을 넣는 방식인데 매우 빠르고 안전하며 모든 정맥 투여 약물과 수액을 줄 수 있고 심지어 혈액 검사도 가능합니다. 투여 후에는 반드시 생리식염수호에서 10ml를 강하게 밀어넣어 중심 혈류로 약을 쏴주어야 합니다. IV도 IO도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이 기관 내 투여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기관 내로 투여 가능한 약물은 L, E, A, N 즉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날록손뿐입니다. 중탄산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약을 튜브에 부으면 기도 점막이 타버리므로 절대 금기입니다. 흡수율이 낮아 정맥 용량에 의해서 10배를 쏟아부어야 하며 투여 후에는 생리식염수 5ml 플러싱 후 BVM으로 5번 강하게 짜주어 폐포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소아에게 약을 주려면 몸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길거리나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의 체중을 정확히 아는 보호자는 드뭅니다. 나이나 외모만 보고 대충 15kg 되겠네 하고 약을 주었다가는 치명적인 투약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키를 기반 체중 추정 도구인 한국 소아소생술 테이프입니다. 아이를 눕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테이프를 쭉 당겨 길이를 잽니다. 테이프에 표시된 해당 길이 구역의 색상을 확인하면 그 키에 비례하는 추정 체중이 산출되고 테이프 표면에 아예 에피네프린 0.15mg, 제세동 30줄처럼 사전 계산된 약물 용량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암산하다 실수하는 인지 부하를 완벽히 차단해줍니다. 단, 실제 체중이 25kg 이상인 뚱뚱한 연장아의 경우 체중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생술 3대 약물의 처방 프로파일입니다. 완벽하게 외우십시오. 첫째, 에피네프린. 심장정지 약물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베타 교감신경을 모두 흥분시키며 주 목적은 강력한 혈관 수축을 통해 관상동맥 관류압을 높여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입니다. 용량은 kg당 0.01mg 1대만 희석액 기준 kg당 0.1ml이며 3에서 5분 간격으로 지속 투여합니다. 염기성인 중탄산나트륨과 섞이면 약효가 사라지므로 혼합 금지입니다. 둘째, 아미오다론. 제세동을 쳐도 안 듣는 불응성 심실세동 환자에게 줍니다. 용량은 kg당 5mg이며 최대 3번 kg당 15mg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투여 후 심한 저혈압이나 섬액, QT 연장이 올 수 있으니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셋째, 리도카인. 아미오다론의 대체제로 쓸 수 있는 항부 정맥제입니다. 용량은 kg당 1mg을 정맥이나 골내로 빠르게 줍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미오다론과 리도카인을 동시에 투여하면 심장이 멎을 수 있으니 절대 병용 금지입니다. 심장정지 전후의 특정 상황에 쓰이는 약물들입니다. 아데노신은 규칙적이고 빈맥인 상심실성 빈맥 SVT 시 방실결절 전도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리듬을 리셋하는 약입니다. 반감기가 10초로 극도로 짧기 때문에 초액 kg당 0.1mg을 투여한 뒤 12초 내로 생리신경수를 초고속으로 밀어넣어 중심 순환에 꽂아 넣어야 합니다. 아트로핀은 부교감신경을 차단해 심박수를 올리는 약입니다. 과거엔 심장정지의 루틴으로 썼지만 지금은 퇴출되었습니다. 다만 방실 전도 이상이나 유기인제 중독
혹은 저혈량 상태에서 무리한 섭관 시 유발되는 심한 섬액을 방지할 목적으로만 킬로그램당 0.02mg을 투여합니다. 포도당은 에너지가 고갈된 저혈당성 쇼크 환자의 생명줄입니다. 킬로그램당 0.5에서 1.0g을 덩이 주사하되 혈관이 약한 영아에게 50%의 고농도를 주면 정맥염이나 두개 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10%나 25%로 희석해서 주어야 합니다. 심장이 다시 뛰었다고 환자가 산 것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의 진짜 종착지는 완전한 뇌 기능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한 타임라인을 보십시오. ROSC 직후 즉 0시간은 산소 독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 산소 포화도를 94에서 99%로 엄격히 조절합니다. 저혈압은 뇌 허혈을 유발하므로 혈압을 연령별 10, 100분 이수 초과로 끌어올리고 젖산 수치를 측정합니다. 24시간 이내 뇌 CT를 찍어 부종을 확인하고 동공 반사를 평가하며 경련 시 뇌 대사량 폭발을 막기 위해 즉각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72시간 이내 지속적인 뇌파 이지 검사를 통해 비경련성 발작을 찾고 수면 방추나 뇌파 반응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신경학적 예후를 예측합니다. 72시간 2주일 시기에 찍는 뇌 MRI에서 확산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장기적 예후의 가장 훌륭한 지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체 바이오마커 단일 평가가 아닌 이 타임라인에 걸친 통합평가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대장정의 총 결산입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녀야 할 퀵 레퍼런스 카드입니다. 고품질 CPR 지표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깊이는 전후 두께의 3분의 1 즉 영하 4cm 소화는 4에서 5cm의 깊이, 전문 기도기 삽관 전 2인 구조 시 비율은 15대2로 진행합니다. 목표 환기수는 기도기 유지 시 1세 미만 30회, 18세 20에서 30회. 과환기와 저환기는 뇌를 죽입니다. 제세동 에너지입니다. 1차 킬로그램당 2줄, 2차는 킬로그램당 4줄 그 이후 최대 킬로그램당 10줄까지 증량할 수 있다. 충격 전후 가슴 압박 중단은 10초 이내입니다. 3대 핵심 약물은 에피네프린 3에서 5분 간격으로 킬로그램당 0.01mg, 아미오다론 킬로그램당 5mg, 리도카인 킬로그램당 1mg입니다. 소아 전문 소생술은 팀워크의 예술이자 냉철한 과학적 수치의 결정체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입하는 에피네프린 0.1ml, 제세동기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의 결정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배운 정확한 수치를 완벽히 체화하여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다시 밝히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세요.